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교과서 1장이죠. 강석규의 생애와 호소의 정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뭐 그렇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 민족은 많은 걸 먹습니다. 이제 언어의 차이인데 사실 언어라는 것이 공부를 해보면 어떤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민족의 어떤 고유성을 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고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재미있고 또 어떤 깊이도 드러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우리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어원은 울이다, 울타리라고 그랬죠. 어떤 우리 민족의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가 거기서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비근한 예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뭐 서양인 같은 경우는 영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먹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뭘 먹을까요? 뭐 eat bread, 빵을 먹는다. 아니면 eat meat, 고기를 먹는다. 아니면 eat dinner, 뭐 저녁을 먹는다. 다 이런 식입니다. 아니면 뭐 eat fast, 그렇게 이제 부사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먹는 거는 다 어쨌든 그 물리적인 것,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죠. 우리 말을 보게 되면 음식 당연히 먹습니다. 빵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또 고기를 먹습니다. 과일, 야채, 뭐 이런 걸 먹는데, 그런 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도 먹습니다. Eat water. 이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물을 먹어요. 우리는 이제 물을 먹는데, 여기서 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 마시는 것과 물을 마시는 것과 물을 먹는 건 좀 다르죠. 물을 먹는 것은 실패했을 때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성이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 남성이 먼저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때만 해도 남자가 먼저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지금이야 뭐 꼭 그러라는 이제 그럴 이유는 없죠. 여성도 얼마든지 이렇게 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고백을 했는데 퇴짜를 맞으면은 이제 물 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바로 이제 물 먹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물만 먹냐? 물만 먹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있어요. 챔피언도 먹죠. 1등도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홍수환 씨가 챔피언 딱 되고, 그때는 이제 그 권투가 굉장히 유명했으니까 인기가 많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인터뷰하면서 전화로 방송 중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챔피언을 먹는 겁니다. 그럼 챔피언만 먹냐? 우린 돈도 먹죠. 간혹 이제 돈 먹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만은, 뭐 고위 공직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뒤를 봐주고 돈을 먹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도 먹죠. 자, 그러면 이제 돈만 또 먹냐? 우리는 이제 마음도 먹습니다. 마음. 여러분도 마음 먹죠. 예. 우리 호서대 들어올 때도 마음 먹고 들어온 겁니다. 뭐 여러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내가 이 대학 저 대학이 아니라 그냥 호서대학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고 왔고, 또 공부도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게 돼야 계속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노력도 하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마음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선생님은 또 부모님들은 자녀가 좋은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어른은 좋은 어른이라는 것은 강압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게 옳으니까 이게 좋으니까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닐까. 좋은 환경이죠. 조성해 주고 마음을 먹게끔 돕는 사람이 좋은 어른이고 좋은 선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우리 호서대 설립자 강석규 전 총장님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잘 먹은 거죠. 마음을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들은 보통 절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아버지 얘기한 것처럼 이게 환경이 어렵고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근데 그 강석규 명예총장님께서는 이제는 이제 전 총장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 총장님께서는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마음을 먹은 거죠. 이게 저는 벤처 정신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호서대의 정신이 벤처인데 벤처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 먹기다. 마음 먹기. 어떤 마음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도전해보는 마음이고요. 큰 게 아니고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벤처의 그 능력이 함양되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도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런 작은 도전을 통해서 또 이기기도 하면서 극복하기도 하면서 물론 또 실패도 합니다. 당연히 실패도 경험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벤처의 정신을 벤처의 정신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삶의 교훈이고 또 우리가 본봐야 될 정신이고 그렇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와 함께 여러분 이제 교과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호서대 설립자 인생에서 매우 결정적인 도약의 계기가 된 것이 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귀의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읽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뭐 지나치게 자세하게 얘기하게 되면 뭐 포교론 아니면 호교론 이렇게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학생 여러분이 모두 저와 같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강요해서 되면 뭐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신앙, 종교 이런 것을 강요해서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다만 파스칼의 생각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뭐 자세하게 설립자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파스칼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이 설립자에게 우리 호서대 설립자 강석규 총장님께 이제 어떤 의미였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파스칼 하면 생각나는 책이 팡세일 겁니다. 물론 유명한 책입니다만은 팡세를 읽어본 사람은 뭐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막상 읽어보면 고전이라는 것들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고전을 그렇게 많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고전은 말 그대로 고전이긴 합니다. 클래식이고요. 클래식이라는 것은 시대를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준 책이 클래식인데,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이 딱 읽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 거나, 이게 왜 위대한 책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고전이 고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글을 쓴 사람, 위인이죠. 위인. 또 그 시대 배경,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잘 안 다가옵니다. 워낙 옛날 사람들이고 또 글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시대를 알고 또 그 위인이 어떤 사상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글을 썼는지 먼저 공부하지 않으면 뭐 그냥 남의 다리 긁는 느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고전을 그닥 추천하지 않는데 팡세도 뭐 그 중 하나죠. 막상 읽어보면 어렵고 또 참 좋다 이런 느낌은 사실 잘 안 듭니다. 공부를 하고 읽으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만큼 애착을 갖고 팡세를 공부하고 또 파스칼을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쨌든 파스칼은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고 그리고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뭐 파스칼만 가지고도 얘기하면 뭐 길어지지만 근데 이제 파스칼이 워낙 천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이제 말하자면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신비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이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야 그게 뭐야 그게 말이 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파스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위대한 사상가든 또 위대한 인물이든 뭐 우리 주변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사상의 전환을 이루게 되는데 사상의 전환을 이루고 나서 이제 뭐 팡세도 쓰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독교류의 책을 썼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간의 종교적인 실존이죠. 종교적인 실존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1번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신을 믿는 경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파스칼이 볼 때 잃을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신을 믿었다고 해서 뭐 손해 볼 건 없죠. 예, 그렇죠. 뭐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저에게 손해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오히려 더 착하게 살려고 하면 착하게 살지 뭐 손해 보는 거 없어요. 제가 뭐 손해 본 게 없다고 저는 실제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1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2번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는다면 옳은 선택을 했으니 아니 신이 존재하는데 그렇죠.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는다면 옳은 선택을 했으니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거다. 신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신을 믿게 되면 옳은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거다. 자, 이게 두 번째 종교적 실존입니다. 세 번째 종교적 실존은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선택을 했으니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거다. 그렇죠. 신이 존재하는데 믿지 않아. 거부하고 살아. 그러면 이거는 정말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지혜롭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빼앗기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파스칼이 인간의 종교적인 실존을 정리를 하고 요약을 했습니다. 자, 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파스칼이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 사상가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뭐 내가 그 유신론자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 라고 한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파스칼의 생각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건 뭐 제 경험이기도 하고 또 그 강석규 총장님의 경험이기도 합니다만은 설령 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믿으면 그건 속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그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믿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되지 손해 보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강석규 총장님의 삶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어떤 것인데 여러분 이제 학교를 지금이야 이제 비대면 기간이니까 여러분 특히 1학년 학생들은 학교를 이렇게 오갈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를 텐데 학교를 오가다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죠. 그게 이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인데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성경 구절이거든요. 근데 총장님께서 말하자면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신 거죠. 말하자면 나는 할 수 없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자,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도움을 입어 내가 능히 해낼 수 있다. 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신 분이 총장님인데 한번 우리 교과서를 여러분 읽어봤겠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12월 박은혜 여사와 환갑 여행을 떠났다. 바로 이 여행이 호서대학교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총장님께서 쓴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당시 나는 늘 생각했다. 이건 뭐 총장님 생각이죠. 기왕 교육 사업에 들어섰으니 대학을 하나 세워야겠다. 그것도 시시한 대학이 아니라 명문 대학을 말이다.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61세가 되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1세면 원래 보통 이제 은퇴하고 쉴 나이입니다. 61세에 뭐 새로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현실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누구 하나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지금 60이 되신 분은 뭐 퍼센테이지 이상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61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뭐 먹고 사실만 해요. 뭐 총장님도 이때 먹고 살만 하셨거든요. 대학 교수로 활동하시다 은퇴하셨고 그리고 학교 설립자였고 이미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61세 그런 연세 61세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 찬성할 만한 사람 자식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61세였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만류해도 자녀들과 친척들은 나의 환갑잔치를 준비했다. 이 기회에 재래 풍습을 바꿔보겠다고 환갑 전전날 아내와 제주도로 떠나버렸다.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보니 경치가 아름답다. 바다는 넓고 푸른데 파도가 부딪혀 해안을 따라 하얀 파도선이 선명하다. 산은 푸르고 골짜기마다 오밀조밀 마을이 들어서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던 반도로구나. 찬송이 절로 나온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스르르 눈이 감기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너 대학을 세우거라.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어요. 아, 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아이, 저 총장님이 들으셨다는데 뭘 들은 것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내게는 계시가 느낌으로 온다. 자, 뭐 어떤 음성으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계시라는 것은 숨겨 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라는 표현은 이게 종교나 신학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인문학에서도 종종 씁니다. 뭐 하이데거 같은 경우 이렇게 존재를 계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뭐 레비나스 현상학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존재의 계시가 드러나는 거죠. 어떤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건데, 계시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뭐 제가 이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숨겨 있던 것이, 지금까지 숨겨 있었던 것이 확 열려서 빛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여느 때도 늘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실감나고 강하게 느낌이 오기는 처음이다. 제주도에 도착할 때까지 계시가 아름답고 감사하여 계속 눈을 감고 기도했다. 나흘 동안 관광은 둘째고 틈만 나면 감사와 기도의 연속이었다. 감사한다, 따르겠다.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왔다. 서울에 돌아왔다. 대성중고 사무장을 불렀다. 대학을 세울 테니 서류를 만드세요. 가장 중요한 3가지인 장소도 재정도 정원도 미정인 채로 서류를 만들라 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내게 주신 계시를 이루어 주셨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나는 이렇게 호서대학을 설립하게 하셨다. 예, 뭐 더 자세한 거는 뭐 총장님께서 궁금하시면 총장님께서 쓰신 또 책이 있고요. 뭐 성공의 습관이라고 책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아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호소되는 기독교적,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적, 기독교적.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왜 대학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나라와 민족의, 그리고 또 이제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의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호서대학이 설립된 것이고, 그렇게 우리 호서대학교는 기독교적 벤처 정신을 표방하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됐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년 동안 우리 호서대에 몸 담고, 뭐 또 휴학을 할 수도 있죠. 휴학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시간이야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독교적 벤처 정신만 잘 배워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어려움 당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을 것이고요. 도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동량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좋은 설립자, 또 설립자의 정신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이고요. 이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순서대로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인간론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인간론 쭉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학예 문제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